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찌뿌둥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신 적 있나요? 또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 당뇨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 정도로만 생각했던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오지만 조금만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검증된 의학적 근거와 함께 당뇨병을 이기는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올바른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 속의 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축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크게는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성인에게 발병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피곤함 정도만 나타나 설마 내가 하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고혈당 상태가 신경, 혈관, 장기 등을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흔히 혈당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당뇨병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당뇨병 환자가 없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요. 물론 가족력, 즉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서구화된 식단, 가공식품과 단 음료, 잦은 외식, 그리고 운동 부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혈당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당뇨병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큰 통증이나 심각한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도한 갈증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진해져서 삼투압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진해진 혈액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결국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여름이 아닌데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뇨, 즉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너무 많은 당이 있으면 우리 몸은 그걸 소변으로라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야간뇨가 잦아졌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지만 또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혈액에는 당이 많은데 정작 몸은 기아 상태나 다름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입니다. 고혈당은 눈 속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수분의 균형을 깨뜨리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안경 도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심할 경우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조차도 오랫동안 진물이 나거나 골마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일부 사람들은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느낍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발바닥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신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렴이나 방광염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혈당 환경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쉬워지기 때문에 잦은 질 분비물, 가려움, 염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초기 신호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을 90% 이상 막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알고 나면 당뇨병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먼저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신경계 합병증,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위협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혈관, 즉 작은 혈관이 망가지면 대표적으로 3가지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눈의 망막에 분포한 가느다란 혈관들이 고혈당으로 인해 점점 막히거나 약해집니다. 망막은 우리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 혈관이 손상되면 출혈, 부종, 심하면 망막 박리까지 이어져 실명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미세혈관 손상이 오면 단백뇨가 발생하고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지죠. 결국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과 자율신경이 고혈당에 의해 손상됩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 감각 이상,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못 느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은 상처가 골무면 괴사,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당뇨발이죠. 이제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혈관도 위험합니다. 고혈당은 동맥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발병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4배 높고 뇌졸중 위험 역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즉,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뇨병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기능이 둔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렴, 요로 감염, 피부 감염이 잘 생기고 걸리면 회복도 더딥니다. 또 당뇨병 환자분들은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잇몸병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잇몸뼈가 약해져서 치아를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치주 질환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우울감, 불안장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 역시 혈당 조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절망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초기 단계라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고 수년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당뇨병관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 수 있음에도 세포가 이 인슐린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병입니다. 즉, 내 몸이 만들어둔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게 만들어주면 혈당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체중 감량입니다. 국제당뇨병 연구에서도 체중의 510% 정도만 감량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현저히 낮춰 혈당 조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인 분이라면 약 48kg 정도만 줄여도 혈당 수치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간과 췌장의 기능도 회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 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운동입니다. 단순히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혈당 스파이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저칼로리 식이요법 또는 간헐적 단식을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적용해 빠르게 체중을 줄이고 당뇨병 관해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하에 안전하게 시도해야 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검증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습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뇨병을 무조건 평생 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치의와의 협력입니다. 스스로 무턱대고 약을 끊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저혈당이나 급격한 탈수 등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도 당뇨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설령 당뇨병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과 선택이 혈당을 되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만 잘 선택해도 혈당 관리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식습관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먼저 당뇨병에 좋은 음식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미, 통밀, 보리, 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 인슐린 민감도까지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류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가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식사 중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 두부, 달걀 등 지방이 낮은 단백질 식품도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디저트입니다. 음료 속 설탕은 혈당을 거의 순식간에 올립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입니다. 소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과다해서 혈관 건강을 해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 섭취하면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폭식하기보다는 3끼를 일정하게 적절한 양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사과, 자몽처럼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절대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운동부터 볼까요? 운동은 혈당을 직접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면서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있고 근력 운동에는 스쿼트, 런지, 밴드 운동, 아령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식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식사로 올라간 혈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후 1015분 정도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늘어나서 폭식과 군것질을 유발합니다. 결국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죠. 따라서 하루 78시간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 1000보라도 더 걷기, 회사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 같은 작은 행동 변화가 혈당 조절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과 수면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라이프 스타일 의학이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스트레스는 혈당을 뒤흔드는 또 다른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여 에너지를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혈당 관리 능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완화법에는 첫 번째, 명상, 심호흡이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차단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취미생활입니다. 노래, 그림, 운동, 산책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실천해 보세요. 즐거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혼자 외롭게 병을 견디지 말고 친구나 가족 혹은 같은 상황에 처한 환우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뇨 불치병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혈당을 더 악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선택을 받고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확신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보세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혈당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당뇨병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병이 됩니다. 이 영상 보신 이후부터 작은 변화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